안녕하세요, 케이컵 권동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엑순 M7 프로를 살펴보면서 무선 모니터의 장단점 그리고 무선 모니터를 선택할 때 살펴보면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영상 촬영 현장은 물론 사진 촬영에서도 클라이언트나 연출 감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때 선 없이 무선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같은 일부 촬영을 제외하고는 상업적인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핵심 장비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모니터 그리고 무선 영상 송수신기로요. 일반적으로 카메라에 5인치나 7인치 모니터를 연결하고 거기에 무선 영상 송수신기를 연결한 후 다시 무선 영상 수신기와 큰 모니터 혹은 7인치 모니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게 되죠. 보면 모니터와 무선 영상 장비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라인 정리나 배터리 관리 등 은근히 귀찮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와 무선 영상 장비가 하나로 합쳐진 무선 모니터들이 또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이 무선 모니터들을 굉장히 즐겨 쓰고 있는데, 모니터랑 별도의 무선 영상 송수신기 조합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우선 무선 모니터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세팅의 간편함입니다. 모니터와 수신기 사이를 연결하는 HDMI나 SDI 케이블과 전원 이런 것들이 딱히 필요 없고요. 배터리도 각각 분배를 하거나 각각 꽂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가지고 그냥 딱 장비 꺼내고 배터리 꽂고 케이블 하나 꽂으면 세팅이 끝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리깅을 위한 매직감이나 배터리 등이 적어지게 되고, 그래서 가볍고 부피도 작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가 지금 딱 끝이에요.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있는 편인데, 보통 모니터 따로 송수신기 따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합쳐진 제품이 가격이 더 저렴한 편입니다. 반면 모니터와 무선 영상 장비의 조합, 이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우선 부분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7인치로 고정된 무선 모니터와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니터를 달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모니터가 마음에 안 들면 모니터만 바꾸면 되고, 송수신 거리가 부족하다거나 안정성이 부족하면 무선 장비만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내가 가진 익숙한 모니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렌탈샵에서는 고성능의 무선 송수신기를 빌려서 쓴다거나, 혹은 내가 가진 작고 저렴한 무선 송수신기를 쓰고 렌탈샵에서 큰 모니터를 빌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의 장비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 섞어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두 가지 방식의 장비를 모두 활용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개 세트의 무선 영상 송수신기, 그리고 한 개 혹은 두 개의 무선 모니터를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엑순 M7 프로를 살펴보면서 무선 모니터를 갖추고자 하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연결 안정성입니다. 엑순 M7 프로는 350m의 전송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무선 장비의 거리 테스트 같은 건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편입니다. 어차피 긴 거리 연결해야 되면 중간에 중계기가 있어야 되고요. 되게 비싼 가격의 송수신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촬영 현장은 대부분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무선 신호가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연출팀에서 쓰는 인터컴, 촬영팀에서 쓰는 인터컴, 조명 장비들도 요즘 무선으로 다 연결하고요. 심지어 카메라도 이제 리모컨으로 연결하고요. 모니터도 A캠, B캠 기본이고, 미술 감독님, 군장 실장님, 조연출 등등 스태프들한테 쏴줘야 되는 모니터들, 이런 것도 신호가 엄청 많죠. 그래서 전송 거리보다 어차피 다 근처에서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연결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실제 본인이 사용을 해보지 않으면 참 이 연결 안정성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도 경험상 기본적으로 듀얼 밴드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제품이어야지 최소한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편이고요. 신호가 나갔을 때 다시 잡는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엑순 M7 프로 역시 듀얼 밴드를 지원하고요. 제가 이번에 쇼폼 드라마 현장에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안정성도 충분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연 시간입니다. 무선 영상 장비들은 실제와 화면에 표시되는 이미지 간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화면이 살짝 일반적으로 늦게 따라오게 되죠.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포커스 풀러가 포커스 용도로 활용할 때는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포커싱 난이도가 높아질 때는 좀 큰 문제가 되기도 해요. 엑슨 M7 프로의 지연 시간은 60ms인데 이 정도면 정적인 화면에서의 포커스를 할 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움직임이 조금 많아지면 이게 포커스가 저도 쉽진 않더라고요. 따라서 포커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현장에서는 포커스용으로 제로 딜레이 제품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엑슨 M7 프로는 모니터링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퀄리티입니다. 디스플레이 퀄리티는 또 그 안에서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밝기, 반사, 색감 이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내 촬영이라면 밝기가 250에서 500니트 정도 되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야외 촬영을 고려해야 된다면 최소 1000니트가 돼야 됩니다. 1000니트가 돼야 선후드를 끼고 꽤나 볼만하게 화면이 표기가 돼요. 물론 2000니트, 3000니트 넘어가는 야외용 모니터가 있긴 하고 저도 쓰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배터리 소모라든가 색감 재현 문제 등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1000니트 내외 모니터의 밝기를 적정 밝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엑슨 M7 프로는 1000니트의 화면 밝기를 지원하고요. 별도의 선후드까지 구입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밝기 측면에선 상당히 좋은 사용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사도 중요한데 이게 글레어의 밝기나 왜곡 색감 차이 이런 것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일단 반사가 생기면 여러모로 참 골치가 아파요. 모니터를 똑바로 정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뒤쪽에 광원이 있거나 하면 그것도 이제 끊어줘야 되고 옆에서 클라이언트나 스태프들이 보고 싶어하면 또 이렇게 돌려서 보여줘야 되고 따라서 반사는 무조건 최소화된 모니터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엑슨 M7 프로는 좋은 코팅을 채택해서 투과율 늘리고 반사율 줄이는 액정을 썼다고 하는데 시야각도 176도나 된다고 하고 모르겠고 어차피 그렇게 써봤을 때 별로인 액정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써봤을 때 상당히 저반사의 좋은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사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운 액정 퀄리티를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색감입니다. 색감은 사실 현장용 필드 모니터를 고를 때 최우선 순위는 절대 아니긴 해요. 그래도 좋으면 좋죠. 다만 모니터의 밝기가 올라가고 저반사 세팅을 하다 보면 색감을 정확히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필드 모니터를 보는 현장 상황도 맨날 다르잖아요. 밝은 데서 볼 때도 있고 어두운 데서 볼 때도 있고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좋은 색감을 보이는 모니터는 분명 존재하고요. 조금만 밝기를 올리거나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본다거나 이러면은 색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니터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 모니터 사이엔 큰 차이가 있어요. 엑슨 M7 프로 이 모니터가 델타 E 값을 2 이하로 맞춰서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 이 모니터의 스펙들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 왔을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저한테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색감은 기본 색감이 좋은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팩토리 캘리를 해가지고 그냥 딱 전문 지식 없이 딱 모니터를 썼을 때 기본 색감이 예쁘다? 엄청 편리하지 않나요? 게다가 좀 고급 사용자를 위해서 직접 화면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고 아무튼 이런 필드 모니터 중에서 색감 측면에서는 최고의 만족감을 보여주는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발열 관리랑 팬 소음이에요. 모니터도 이런 필드 모니터가 열이 되게 많이 나요. 그리고 무선 영상 장비도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진짜 데일 정도로 뜨겁거든요. 근데 이 무선 모니터는 그 두 개를 합쳐놓은 장비잖아요. 거기다가 무선 모니터는 특성상 이제 땡볕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도 꽤 잦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선 모니터는 소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편이에요. 팬을 돌려줘야 되니까. 다만 보통 무선 모니터와 마이크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흔치 않고 무선 모니터의 소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긴 했는데 일단 엑슨 M7 프로의 경우 일반적인 수준의 팬 소음을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상황 혹은 ASMR 컨텐츠 등의 촬영에서는 소음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데 무선 모니터 중에서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모델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신다면 팬이 없는 모니터와 그리고 무선 영상 홍수신기를 별도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출력 단자입니다. 이거 꽤나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케이블은 SDI 케이블과 HDMI 케이블입니다. 따라서 장비에 SDI와 HDMI 입출력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SDI 입력, SDI 출력, 그리고 HDMI 입력, HDMI 출력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있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 여기서 뭔가가 없다면
내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할 때 문제가 없을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이렇게 포트가 갖춰져 있어도 크로스 컨버전과 동시 출력이 가능한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크로스 컨버전이란 건 HDMI 단자와 카메라를 연결하고 SDI 단자로 다른 장비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경우, 혹은 그 반대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요.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라인을 어떻게 꼽아도 상관없도록 해주는 것이 크로스 컨버전입니다. 그리고 동시 출력이란 건 HDMI든 SDI건 어디로 입력을 받았던 간에 SDI 출력 단자, HDMI 출력 단자에서 동시에 출력이 가능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 하나로 두 가지 모니터에 쏴줄 수 있는 거죠. 이 크로스 컨버전이랑 동시 출력이 되지 않는다면 모니터링 셋업을 갖출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엑슨 M7 프로가 SDI 입출력, HDMI 입출력 전부 갖추고 있고요. 크로스 컨버전, 동시 출력까지 지원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확장성과 호환성도 보셔야 돼요. 무선 모니터를 무선 모니터끼리만 쓸 수 있으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호환 가능한 무선 영상 송수신기 장비들이 얼마나 좋은 퀄리티로 잘 갖춰져 있는지도 봐야 돼요. 엑슨 M7 프로의 경우에는 시네뷰 시리즈랑 호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격대도 4K는 좀 비싸고 SDI2는 좀 저렴하고, 그리고 4K는 딜레이가 좀 적고 SDI는 얘랑 비슷한 딜레이를 가지고 있었나? 그럴 거예요. 어쨌든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이게 큰 모니터에 2-in-1으로 연결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6가지로 무선 모니터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거 이외에 이 엑슨 M7 프로의 강점이 몇 개 더 있는데, 우선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졌대요. 저는 이런 모니터 처음 보는데 그래서 그런가 어플이 상당히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터치감도 되게 좋고, 심지어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딱히 그런 걸 깔아보진 않았어요. 아무튼 된다고 해요. 안드로이드라서. 또 영상의 녹화와 재생을 지원해요. 레코더처럼 전문적으로 고품질의 영상을 녹화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SD카드만 꽂아 넣으면 4K 60p까지 녹화를 할 수 있긴 하고, 촬영팀한테 플레이백을 요청하지 않아도 연출팀 자체에서 녹화하고 플레이백을 손쉽게 돌려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유용해요. 당연히 촬영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모니터가 물론 보는 게 중요한 장비긴 하지만 촬영 보조 도구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웨이브폼, 폴스 컬러, 화면비 마커 등등 정말 다양한 기능들 잘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터치랑 드래그로 커스텀하는 것도 역시 엄청 간편하고, 이렇게까지 쉽고 디테일하게 지정할 수 있는 걸 좀 못 본 것 같아요. 되게 메뉴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의 일부 카메라는 카메라 컨트롤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진짜 제가 뭐 필요한 기능들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원 시스템도 다양합니다. DC 전원 입력, 그리고 MPF 배터리는 물론이고요.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C 단자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별매로 V마운트 배터리 플레이트도 있어서 V마운트 역시 사용 가능한 게 좋죠. 마지막으로 전용 케이지와 후드는 물론이고 액정 보호 필름, 하드 케이스까지 다양한 액세서리를 락차에서 다 팔고 있는 것도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되게 훌륭한 모니터가 나왔어요. 저는 비슷한 컨셉의 무선 모니터 세트를 이미 갖추고 있거든요. 얘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걸로. 근데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일단 무선 모니터가 갖춰야 할 미덕들을 골고루 잘 갖추고 있어요. 색감, 조작성 측면에서는 제가 써본 어떤 모니터보다도 좋은 모습이고요. 이게 너무 장점만 얘기하면 리뷰가 뭔가 신뢰성도 없고 도움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 모니터를 쓰면서 최대한 단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요. 크게 단점이랄 만한 게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써본 다른 제품들 대비 굳이 단점을 뽑아보자면, 일단 안테나가 4개나 돼가지고 처음에 꽂기가 좀 귀찮다? 그리고 화면 이렇게 막 뒤집어서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뭐 어디 구석탱이에서 막 세로로 봐야 된다든가, 그럴 때 오토 로테이션은 안 된다. 그리고 DC 단자에 락킹 커넥터가 없다. 그리고 DC 케이블을 기본 제공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단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장점에 비해서는 꽤 사소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큰 현장, 작은 현장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써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너무 만족스럽고요.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으면 이게 그냥 연출 감독님이나 뭐 보조 스태프들한테 주기에는 참 좋은 7인치의 사이즈인데, 카메라 위에 달기에는 7인치가 조금 크긴 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5인치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컨셉으로 5인치짜리 하나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
그 정도 바라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엑순 M7 프로 무선 모니터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